자, 우리 1번의 수능 어법에서도 탑 1위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그런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출제율은 굉장히 높다. 4.5.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강미진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 어법 문제고, 저는 이 문제들을 고2, 3,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초반 밑줄 친 그 어법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accepting whatever others are communicating, only to pay off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thers. Think cells in a body, bees in a beehive라고 하죠. 도입 부분인데 잠깐 해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accepting, 첫 부분이 지금 주어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only to pay off, 성공한다. 만약에 그들의 흥미가 correspondent to ours니까 우리랑 상응한다면, 일치한다면 그때야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벌집 안에 있는 그 벌들을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집 안에 있는 벌들은 그들의 인터레스트가 같잖아요. 그들의 이익이, 관심사가 벌집을 잘 짓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인터레스트,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이제 도입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주제는 아니었었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as far as the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이러한 공통성, 관심의 공통성이 rarely achieved니까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관심사와 저 사람의 관심사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보내는 메시지를 그 임신한 엄마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work하도록, 그러니까 성공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인지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주제로 잡아보았어요. 그래서 A번의 주제는 만드는 체계에 관한 것이라고 잡아보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체계에 대한 소개가 사실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for such communication, 그러한 의사소통이 to occur,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there must be strong guarantee가 있어야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강한 보장이 있어야 되고, 그 보장은 those who receive the signal,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정직하게, 그 메시지는 반드시 정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뒷부분에 이제 사람에 대한 예시로 나왔을 때, 사람은 이러한 그 메시지의 정직성을 어떠한 체계, 메커니즘, 코그니티브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지적인 체계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가 beneficial하고, 그 다음에 그런 메시지에 좀 더 오픈되어지고 우리가 개방적이 되어지고, 반면에 harmful messages, 해로운 메시지들은 거절해낼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처음에 봤던 문장 체크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잠깐 맨 앞에 있는 accepting이 지금 주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주어가 등장하고 그 뒤에 동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if 뒤쪽에는 또 다른 절이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주절에 해당하는 동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동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only to 부정사가 아니라 only 뒤쪽으로 to pay off가 아닌 본동사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nly to pay off가 아니라 바꿔서 only 본동사의 형태로, 근데 동명사기 때문에 수일치까지 시켜줘야 되겠죠? pays off
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 사실 캐치를 했는데, 왜냐면 여기에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고, 위치가 나왔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라고 하면 뒤쪽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뒤쪽에 따져보면 지금 does가 주어가 되는 거고, will be better off, 그 다음에 believing 이까지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가 저는 이제 앞에 있는 guarantee, 이 보장이 어떤 보장인지 풀어서 설명하는 동격에 대해 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상대 선생님께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네. 제가 보기에도 동격이 명사절이 와야 네. 전후 문맥이라든지 모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기 guarantee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guarantee. 네, 동격의 대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번 지문은 일단 주제를 적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B번은 스포츠에 사용되는 기술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스마트 운동복이거든요.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주제 문장이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부, 전반부에는 스마트 운동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수트, 이 수트가 지금 운동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트는 세 가지 파트가 있고, 뭐 탑, 팬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코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코어가 뭐냐면 옷 중심부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코어가 있다라고 해요. 핵심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코어, 핵심부는요, reads all the data from the sensor. 센서들로부터의 모든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sends them to a smartphone app. 스마트폰 앱으로 그것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운동복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코어에 대한 핵심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앱에서 그 코치들이 이러한 자세한 것들, 운동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운동했는지, 그 다음에 혹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코치, 한 코치가 이야기하기를 이 선수들이 이그자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부상당하기 전에 이제 연습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스마트 운동복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자, 우리 방금 읽어봤던 1번 문장에서 지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본 건 우리 앞쪽에 그 코어 부분이 모든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대명사의 수일치가 잘못됐죠. 여기는 앞쪽에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댐이 아니라 it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t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뒷부분에 후반부에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 운동복에 관한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이 또 다른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echnology is also help to settle possible disputes over referees calls during games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들이 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해결하는데 가능한 한 분쟁들, 근데 이제 심판들의 어떠한 그 경기 중에 일어나는 심판사항 판정에 대한 논쟁, 가능한 한 논쟁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예시로 지금 뒷부분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골라인 테크놀로지를 도입했다. 2014년 월드컵에서 이렇게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4번에서의 그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 여기 지금 테크놀로지가 is also helped,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그냥 투부정사 형태가 남아있는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는 helped가 아니라 helping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봤던 것처럼 앞쪽에 동명사 주어, 그러니까 accepting의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only 투부정사의 형태가 아니라 pays off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치도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부분에 guarantee, 보장이라는 그 부분,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동격의 대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풀어서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시그널을 받는 those 그런 사람들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낫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절과 함께 쓰이는 that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sends 뒤쪽으로 목적어의 수일치, 대명사의 수일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sends them이 아니라 얘가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세 단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능동태, 수동태 구문. 그래서 is also helped 라는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 능동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helping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준동사구와 본동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수능 어법에서도 탑 1위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그런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출제율은 굉장히 높다. 4.5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상을 2등급 이상 학생들로 했기 때문에 잘 풀어낼 거라고 믿지만 이 부분이 중간에 지금 whatever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3.5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앞쪽에 개런티가 명사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뒤쪽에 동격의 대수로 바꿔주는 문제는 사실 위치 뒤쪽으로 완전 불완전 이 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제율 같은 경우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한 3.8 정도 잡아보고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 뒤에 부분 약간 좀 그 be better off believing it 이게 그 구문이 사용되면서 관용 구문이 사용되고 중간에 또 하나의 삽입절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캐치하는데 조금 어려워 해석까지 병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점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의 수일치도 우리 준동사, 본동사 구분하는 그 다음에 많이 다룰 만큼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율은 4 정도 잡아보고 이렇게 단수, 복수 구분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이게 중등 레벨에서부터 연습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어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편이라 출제율은 4로 잡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사실 일반적으로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들은 2등급 이상 학생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help 뒤쪽으로 목적어가 생략되고 목적격 보호 형태만 남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목적어 없네? 그러면 BPP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난이도 높게 3.8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등급 이하 학생들, 3, 4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여기 지금 앞에 보장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위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위치 문장이 앞에 있는 개런티를 수식한다라고 했다면 수식하는 위치는 뒤쪽으로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가 와야 되죠.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 없는 이런 불완전한 형태가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쪽에 있는 개런티를 수식하는 형태가 가능해진다. 이런 거를 추가로 설명을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위치가 아닌지 한번 다시 짚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help 같은 경우도 help는 원래 목적어 없잖아요. BPP가 맞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일단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to 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 이 그 목적 보호의 형태만 남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번 언급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톤이 이렇게 또박또박 머리에 귀에 꽂히듯이 이제 잘 들리고요. 명확하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판서부터 이제 깔끔하고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을 학생들이 조금 궁금해할 부분을 먼저 앞질러서 선제로 이제 제시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좀 노련하시다. 상당히 많이 강의를 많이 해보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드러났고요. 마지막 출제를 설명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귀에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 있는 고산 지문 분석 잘하여 이해도 높은 설명을 제공했다. 어법 체크 역시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풀이와 분석을 제공했다. 안정감 느끼게 해주는 강의였다. 독해, 어법, 표현력 등
강의의 기본기가 잘 잡혀 있고 고동 2등급 설정에 걸맞게 속도감 있는 진행 좋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판서 자세와 글씨가 예뻐서 프로 느낌을 주고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는 당당한 아우라를 보여준 모범적인 강의였다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3번 데이터 어법 설명에서 데이터가 원래 데이텀의 복수인데 언제 복수가 되고 단수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라고 했습니다.